서울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잿빛이었다. 옥탑방의 좁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무채색의 빌딩 숲이었고, 서유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홀짝이며 노트북 화면의 거절메일을 노려보았다.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라는 상투적인 문구는 이제 지겨울 정도였다. 한때는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날카로운 펜으로 이름을 날렸던 그녀였지만 거대 기업의 비리를 건드린 대가는 혹독했다. 해고, 그리고 이어지는 업계의 블랙리스트. 그녀의 정의감과 재능은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독촉장은 먼지처럼 쌓여갔다. 유진은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할지 고민했다.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 불명의 채용 제한, 고액의 보수, 완벽한 비밀 보장, 5세 아동의 개인 교사 및 보호자 역할.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지만 제시된 월급은 그녀가 기자 시절 받던 연봉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였다. 의심스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하겠다고. 며칠 후 유진은 약속된 장소인 도심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일에 대해 설명했지만 아이에 대한 정보나 고용주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었다. 대신 그는 두꺼운 비밀 유지 계약서를 내밀었다. 업무 중 알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한 외부 발설 금지, 고용주 및 그 가족의 신상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금지, 사진 촬영, 녹음, SNS 활동, 일체 금지. 위반 시에는 제시된 월급의 100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계약이 아니라 족쇄에 가까웠다. 유진의 기자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이토록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아이는 누구이며 그 부모는 대체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하지만 통장의 잔고와 밀린 월세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이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변호사는 그녀를 검은 세단으로 안내했다. 차는 소리 없이 서울의 심장부를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고 이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멈춰 섰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마자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내부는 마치 잡지 화보 속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유진이 어색하게 서 있을 때 안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 대한민국 재계의 최연소 리더, YJ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강지훈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평가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인사말이 아닌 경고였다. 내 아들 강민준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고 절대적으로 입을 무겁게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필요에 의해 잠시 들여놓은 가구처럼 대했다. 유진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때 거실 한편에서 작은 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5살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마르고 작은 체구의 아이, 강민준이었다. 아이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없었다. 커다란 눈은 텅 빈 것처럼 초점이 없었고
인기척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유진은 다정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그저 미동도 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아이의 세상은 마치 두꺼운 유리벽에 갇힌 것처럼 고요하고 적막했다. 지우는 그런 아들을 무감각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훈이 내뱉은 말은 유진의 가슴에 차갑게 박혔다.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는 뉘앙스였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왜 이 화려한 성 안에서 아이는 완벽한 침묵 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계약서의 조항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지우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출근을 위해 몸을 돌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공간을 울리자 펜트하우스에는 유진과 침묵하는 아이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유진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안녕 민준아, 나는 유진 선생님이야. 우리 같이 재미있게 놀아볼까?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이의 눈은 유진을 보고 있었지만 마치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통과해서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듯했다. 유진은 포기하지 않고 그림책을 꺼내 읽어주기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려 했지만 아이는 그저 인형처럼 앉아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유진은 아이에게 억지로 다가가는 것을 멈추고 거리를 둔 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혼자서 블록을 쌓거나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아이의 행동에는 어떠한 즐거움이나 호기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작은 로봇 같았다. 그 모습은 유진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이 아이는 왜 웃음을 잃어버렸을까? 이 거대한 비밀의 성에서 아이는 어떤 상처를 받았기에 스스로를 침묵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일까? 저녁이 되어 강지훈이 퇴근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준에게 다가가 기계적으로 물었다. 오늘 하루 어땠니? 민준은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훈의 얼굴에 찰나의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와 유진에게 업무 보고를 요구했다. 유진은 아이의 하루 일과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지훈은 서류를 검토하듯 건성으로 듣고는 더 이상 질문 없이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그들 부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다. 유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하루 종일 느꼈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침묵하는 아이 민준의 텅 빈 눈동자가 계속해서 마음에 밟혔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진실을 파헤치고 부당함에 맞서 싸우던 그녀의 잊혀진 본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 집에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저 작은 아이가 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지만 이 펜트하우스 안은 그 어떤 곳보다도 어둡게 느껴졌다. 유진은 결심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 이 성에 갇힌 아이의 침묵을 깨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그것이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취재이자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였다. 첫날 밤은 그렇게 깊은 고뇌와 새로운 결심 속에서 저물어갔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흘렀다. 서유진의 펜트하우스 생활은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정해진 각본대로 굴러갔다. 아침이면 강지훈의 차가운 지시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고 낮 동안은 강민준의 침묵과 씨름했으며 저녁이면 간단한 업무 보고와 함께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이 공간에서 유진은 점차 숨이 막혀왔다.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여는 것은 굳게 닫힌 금고를 맨손으로 열려는 것처럼 막막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아이의 텅 빈 눈동자에서 그녀는 과거 진실을 줬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유진은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말과 글이 통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다가가야 했다. 그녀는 커다란 스케치북과 알록달록한 크레용을 사왔다.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강요하는 대신 그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먼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릴 적 살던 동네의 풍경, 키우던 강아지, 활짝 웃는 가족의 모습. 그녀의 서툰 그림이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민주는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는 유진의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손과 스케치북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작은 변화가 유진에게는 커다란 희망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드디어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노란색 크레용을 집어들었다. 아이는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선들의 나열이었지만 유진은 조용히 아이를 격려하며 기다려주었다. 그러자 아이의 그림은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이었다. 웃고 있는 남자와 아이, 그리고 울고 있는 여자. 여자의 얼굴 위에는 검은색 크레용이 마구 덧칠해져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이 사람은 누구야? 아이는 한참 동안 그림 속 여자를 바라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엄마, 그날 이후 민주는 아주 가끔씩 단어를 내뱉기 시작했다. 그것은 완전한 문장이 아닌 낱개의 단어들이었지만 유진에게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의미 있게 들렸다. 아이는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었다. 유진은 집안 어디에도 아이 엄마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진 한 장, 유품 하나 없이 그녀의 존재는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강지훈이 말했던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엄마의 모습과 아이가 기억하는 울고 있던 엄마의 모습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했다. 거짓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아주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않았다. 서재의 책장 한 구석에 다른 책들과 어울리지 않게 꽂혀 있는 낡은 동화책, 민준이 유독 잠들기 무서워하는 방, 그리고 아주 가끔 강지훈이 자신도 모르게 짓는 쓸쓸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끔 집에 방문하는 가사 관리인에게 넌지시 아이의 엄마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질겁하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 집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감시와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유진과 민준이 나란히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의 입에서는 나비, 예뻐 와 같은 짧은 단어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늘 침묵만이 가득했던 공간에 온기가 감도는 것을 본 순간 지훈의 얼음 같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놀라움, 안도감, 그리고 복잡한 경계심이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갔다. 유진의 존재가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준이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다.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엄마를 찾았다. 유진은 곧장 아이의 방으로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다독였다. 괜찮아 민준아. 선생님이 옆에 있을게.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아이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다시 잠이 들었다. 방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지훈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유진을 향해 처음으로 무미건조한 어조가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그것은 짧은 한마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두꺼운 벽이 조금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지우는 유진에게 아들의 상태가 호전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동시에 날카롭게 경고했다. 당신의 역할은 아이를 돌보는 것까지요. 불필요한 호기심은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니 명심하는 게 좋을 거요. 그의 말은 유진의 의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무엇을 감추고 있기에 저토록 경계하는 것일까? 유진은 그의 경고 앞에서 물러서는 대신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비밀의 열쇠는 결국 아이, 강민준에게 있었다. 며칠 뒤 유진은 민준의 낡은 장난감 상자 안에서 아이가 몰래 숨겨둔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손때 묻은 나비 모양의 브로치였다. 날개 한쪽이 부서져 있었지만 여전히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다. 유진이 그것을 집어들자 민준이 다가와 브로치를 가리키며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나비, 아파. 아이의 말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유진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나비, 아프다. 그리고 울고 있던 엄마.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유진은 부서진 나비 브로치를 가만히 손에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진실의 무게를 전하는 듯했다. 강지훈이 쌓아 올린 거짓의 벽에 선명한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균열을 파고들어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낼 준비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다시 침묵에 잠겼지만 유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YJ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한선주 이사는 정교하게 세공된 찻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우아한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 의부사들 강지훈이 그룹 총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녀에게 늘 눈의 가시였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강태민이 불만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 언제까지 강지훈 그 녀석이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 비밀스러운 아들만 없애버리면. 태민의 조급한 말에 한선주가 차갑게 눈을 흘겼다.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다. 아이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약점이다. 그녀는 최근 강지훈이 들인 새로운 가정교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참이었다. 아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는 것. 한선주에게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안정된 후계자의 존재는 강지훈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직접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때로는 직접 가서 흔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그녀의 입가에 뱀처럼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강지훈에게는 사랑스러운 손자를 보러 가는 자애로운 할머니인 척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한선주가 예고 없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최고급 모피코트를 걸친 그녀의 등장은 조용했던 공간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가구를 보듯 대했다. 네가 새로운 아이인가 보구나.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민주는 할머니의 등장에 겁을 먹고 유진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한선주는 민준의 반응을 애써 무시하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오, 우리 불쌍한 손주. 이 할미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는 개냐? 그녀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자 민주는 더욱더 유진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그 순간 한선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일부러 거실 장식장 옆을 지나가다 팔꿈치로 값비싼 도자기를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하는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났다. 어머나, 이걸 어쩌지?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냐. 모든 책임은 순식간에 유진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깨진 도자기 파편으로부터 민준을 보호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댁의 규칙은 아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에 한선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 어린 여자가 그녀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것이다. 한선주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날카로운 경고의 눈빛을 남긴 채 돌아섰다. 그녀는 이 가정교사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직감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선주는 강태민에게 지시했다. 서유진이라는 아이, 뒷조사를 해봐.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가져와. 강태민은 어머니의 지시에 신이 나서 움직였다. 유진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거대 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전직 기자. 그들에게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들은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유진을 기업의 앙심을 품고 비밀을 빼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불순분자로 둔갑시키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며칠 뒤 한선주는 조작된 보고서를 들고 강지훈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인자한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내가 너와 민준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애를 집에 들일 수가 있니? 우리 YJ그룹에 앙심을 품고 접근한 게 분명해. 당장 내보내야 한다.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유진의 과거 행적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적혀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유진을 고용한 가장 큰 이유는 비밀 유지였는데 그녀의 과거는 그 조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은 무거운 마음으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그는 유진을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한선주가 건넨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함정임을 깨달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변명하기 급급했겠지만 유진은 달랐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저는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진실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유진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일의 전말을 설명했다. 그녀는 권력 앞에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던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당당한 태도 앞에서 강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거짓과 위선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온몸으로 진실을 외치고 있었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의부서머니의 교활함과 유진의 진실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지난 몇 주간 변화된 아들 민준의 모습이었다. 웃음을 되찾고 세상을 향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아들의 모습은 그 어떤 보고서보다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도록 하시오. 내 아들 곁에 있겠다면. 그것은 해고 통보가 아닌 신뢰의 시작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유진을 단순한 고용인이 아닌 자신의 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시각 한선주는 강지훈이 서유진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우아했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해? 그녀는 유진이라는 존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깨달았다. 의부사들의 신뢰를 얻고 손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저 어린 여자는
이제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계획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변수였다. 한선주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태민아, 이제부터는 부드러운 방식은 끝이다. 저 아이가 제 발로 기어서 나가게 만들어. 거대한 가문의 검은 그림자가 이제 서유진을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과의 아슬아슬한 신뢰가 형성된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긴장감은 감돌았지만 이제 그것은 외부의 적을 향한 공동의 경계심에 가까웠다. 서유진은 자신이 한선주 이사의 표적이 되었음을 알았지만 위축되기는커녕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를 더욱 굳혔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나비 브로치가 들려 있었다. 나비, 아파. 민준이 내뱉었던 이 작은 속삭임이 모든 비밀을 푸는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 안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조력자가 필요했다. 유진은 깊은 고민 끝에 옛 동료였던 김민석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유진이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 그녀의 끈기와 정의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지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유진은 민준과의 외출을 핑계로 삼엄한 감시를 피해 약속 장소인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난 김민석은 헬쑥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유진은 자초지종을 설명할 시간도 없이 자신이 알아낸 단편적인 정보들을 쏟아냈다. 아이의 이름 강민준, 그리고 나비 브로치. 그녀는 그에게 아이 엄마의 행적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김민석은 유진의 부탁을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강민준의 출생신고 서류에 기재된 모친의 이름 오수연. 그녀의 학적, 주소지, 금융기록 등 모든 정보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이 개입하여 그녀의 삶 전체를 도려낸 것이 분명했다. 김민석은 유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더 이상 파고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김민석은 포기하지 않고 디지털의 바다에 남아있을지 모를 희미한 흔적을 쫓았다. 며칠 밤낮의 추적 끝에 그는 마침내 아주 작은 균열을 찾아냈다. 폐쇄된 대학 동아리 웹사이트의 낡은 게시물. 그곳에 오수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가 YJ그룹의 산학협력연구원으로 활동했다는 짧은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차세대 친환경 콘크리트 신소재 개발.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그 시기는 오수연이 세상에서 사라진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유진은 김민석에게서 이 정보를 전해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오수연은 단순히 강지훈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YJ그룹의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된 연구원이었다. 유진은 한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강지훈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과거 그가 보여주었던 신뢰를 이용해 그의 컴퓨터에 저장된 과거 프로젝트 파일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차세대 친환경 콘크리트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는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강태민이었고 최종 결제 라인에는 한선주 이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김민석의 집요한 추적은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냈다. 오수연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실종된 날, 강원도의 한적한 국도에서 차량 추락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는 오수연으로 신원이 확인되었고 사건은 운전 미숙으로 인한 단순 사고로 서둘러 종결되었다. 하지만 사고 기록은 이상할 정도로 허술했고 현장 증거에 대한 정밀 조사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은폐의 냄새를 짙게 풍기고 있었다. 김민석은 이 사실을 유진에게 알리며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살인 사건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강지훈은 유진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좇는 사냥개처럼 날카로웠다. 결국 보안팀으로부터 유진이 외부인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그날 밤 강지훈은 유진을 다시 서재로 불렀다. 지난번과는 다른 차갑고 통제된 두려움이 그의 목소리에 서려 있었다.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겁니까? 내가 경고했을 텐데. 당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소? 그의 분노는 유진에 대한 원망이 아닌 그녀를 향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석 기자가 찾아낸 모든 자료들을 강지훈 앞에 펼쳐놓았다. 체계적으로 지워진 오수연의 과거, YJ그룹 프로젝트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의문투성이의 교통사고 보고서. 그녀는 기자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사실들을 브리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진 나비 브로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민준이는 나비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혹시 오수연 씨의 애칭이 나비였나요? 이 브로치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던 건가요? 유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강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한선주가 들려준 이야기, 수연이 자신과 아들을 버겁게 느껴 떠났다는 그 말을 지난 5년간 진실이라 믿어왔다. 그녀가 회사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그녀의 죽음이 의심스러운 사고였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가 살아왔던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부서진 브로치를 든 채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실은 아들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서재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가 수년간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의심의 파편들이 서유진이 내민 증거들 앞에서 날카로운 진실의 형체로 되살아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나비 브로치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한때 그가 사랑했던 여자 오수연에게 직접 선물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애칭은 나비였다. 자유롭게 날갯짓하기를 꿈꿨던 그녀를 위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를 찾아주겠다 약속했었다. 한선주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이용해 지난 5년간 그를 철저히기만 해왔다.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총명하고 따뜻했던 연구원 오수연과의 만남, 세상의 반대를 무릅쓴 사랑, 그리고 아들 민준이 태어난 후 갑자기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까지. 한선주는 그것이 산후 우울증과 재벌가 며느리라는 압박감 때문이라고, 결국 그녀가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버렸다고 말했다. 위조된 유서와 서둘러 종결된 사고 보고서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진실을 외면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의 고백은 변명이 아닌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절규였다. 유진은 그의 눈에서 지독한 고통과 외로움을 읽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차가운 고용주가 아니었다. 거대한 거짓에 맞서 싸워야 하는 그녀와 같은 편에 선 또 한 명의 피해자였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유진의 나지막한 말에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진실을 찾고 민준을 지키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불안하지만 단단한 연대가 그 순간 형성되었다. 유진의 취재 능력과 지훈의 내부 정보력이 결합된다면
철옹성 같던 한선주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터였다. 한편 강지훈이 서유진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감싸고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선주와 강태민은 분노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부드러운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한 타블로이드 신문에 악의적인 기사가 실렸다. 냉혈한 재벌 총수, 아들의 가정교사와 은밀한 스캔들. 교묘하게 편집된 파파라치 사진과 함께 유진은 순식간에 신분 상승을 노리고 재벌계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되었다. YJ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강지훈을 압박하고 유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유진이 지훈이 붙여준 경호원과 함께 민준을 데리고 잠시 외출했을 때였다. 한적한 골목길에서 갑자기 검은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경호원의 빠른 대처로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지만 바닥에 나뒹군 유진의 팔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민주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다시 입을 닫아버렸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선을 넘지 말라는 끔찍한 경고였다. 이 사건들로 인해 유진과 민주는 펜트하우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강제적인 감금 생활은 역설적으로 유진과 지훈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한선주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전략을 논의하던 시간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다. 유진은 재벌 총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아들을 사랑하지만 표현에 서툰 한 남자의 고뇌를 보았다. 지훈은 평범한 가정교사로만 보였던 그녀에게서 불의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다. 어느 깊은 밤 악몽을 꾸고 깨어난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불안에 떨었고 유진과 지훈이 함께 아이의 곁을 지키고 나서야 겨우 진정하고 잠이 들었다. 어두운 아이의 방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정적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수연이도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었어. 그는 처음으로 유진에게 자신의 가장 연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며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의 연대는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지훈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그룹에 봉인된 자금 기록에 접근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5년 전 오수연의 사고 직후 강태민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에서 기업 문제 해결 전문으로 악명 높은 사설 보안업체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기록. 이것은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한선주 일가와 범죄를 연결하는 최초의 구체적인 고리였다.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아낸 것이다. 그들의 손에 첫 번째 무기가 들렸다. 이제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태민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와 사설 보안업체 간의 자금 거래 내역. 그것은 방역의 실마리였지만 동시에 거대한 미로의 입구이기도 했다. 서유진과 강지훈은 이 연결고리만으로는 한선주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는 돈이 오고 간 이유, 즉 범행의 동기가 필요했다. 오수연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그토록 철저하게 제거되어야만 했을까? 해답은 분명 그녀가 남긴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유진은 청소부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감성적인 가치를 지닌 물건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강지훈은 깊은 고뇌 끝에 지난 5년간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오수연이 남긴 몇 안 되는 유품들이 잠들어 있었다. 낡은 책 몇 권, 빛바랜 사진, 그리고 함께 보았던 공연 티켓.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유진의 눈에 작고 소박한 오르골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지우는 그것이 자신이 수연에게 선물했던 것이라 나지막이 말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자장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기자의 예리한 감각은 유진에게 무언가 다르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유진은 오르골을 이리저리 살피다 밑바닥에서 아주 미세한 틈을 발견했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열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태엽 장치의 부속처럼 위장된 아주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긴장된 마음으로 USB를 보안이 설정된 노트북에 연결했다. 파일은 예상대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이 순간을 예견했다는 듯 암호의 힌트를 남겨두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날갯짓과 세상을 구성하는 약속. 지우는 민준의 생일을, 유진은 수연의 전공과 관련된 주기율표 원소 기호를 조합해냈다. 마침내 잠겨있던 진실의 문이 열렸다. USB 안에는 두 종류의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는 영상 일기였다. 화면 속 오수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과 지훈을 향해 자신이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음을 고백했다. 강태민과 한선주가 주도하던 YG의 신소재 콘크리트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고 과거 원인 불명으로 종결되었던 작은 다리 붕괴 사고의 원인이 바로 그 신소재 때문이었다는 것.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행위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두 번째 파일은 그녀가 목숨을 걸고 수집한 증거들이었다. 신소재의 결함에 대한 상세한 연구 데이터, 강태민의 서명이 들어간 조작된 안전보고서,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하는 한선주의 목소리가 담긴 충격적인 녹음 파일까지. 이것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강지훈은 화면 속에서 공포에 떨면서도 아들을 위해 용기를 냈던 연인의 모습에 오열했고 유진은 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거실에서 민준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서재에서 흘러나온 오르골의 자장가 소리가 아이의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강제로 열어 젖힌 것이다. 아이는 극심한 공포에 떨며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엄마, 나비, 차가워, 바닥에. 아이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나쁜 할머니, 소리 질렀어. 무서운 아저씨들이 엄마를. 아이는 그날의 끔찍한 장면을 다시 보고 있었다. 한선주와 격렬하게 다투던 엄마의 모습, 바닥에 떨어져 깨지던 나비 브로치, 그리고 낯선 남자들에게 검은 차로 끌려가며 절규하던 엄마의 마지막 모습까지. 민준의 기억은 USB 속 증거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범행의 동기, 기업형 살인 은폐, 구체적인 증거, USB,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 강민준. 하지만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진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한선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자신들의 파멸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목숨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되었다. 강지훈은 공포에 질려 우는 아들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와 분노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유진은 진실이 담긴 USB를 단단히 쥔 채 그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비밀을 파헤치는 동료가 아니었다. 아이를 지키고 죽은 연인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괴물과 맞서 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운명 공동체였다. 지우는 잠든 아들의 뺨에 입을 맞추며 수연의 영혼을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맹세했다. 반드시
당신들이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어.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펜트하우스를 맴돌았다. 강지훈과 서유진은 이제 모든 진실을 손에 쥐었다. 그들의 결전의 날은 다가오는 YJ그룹 정기 주주총회였다. 한선주의 비리를 만천에 공개하고 그녀가 더 이상 손쓸 수 없도록 언론과 주주들 앞에서 심판받게 할 유일한 기회였다. 지우는 충직한 비서실장을 통해 비밀리에 계획을 진행했고 유진은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듯 오수연이 남긴 증거들을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엮어내고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한선주는 짐승 같은 육감으로 변화를 감지했다. 늘 자신 앞에서 수동적이었던 강지훈이 사소한 회사 업무에서부터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마침내 회사 내부에 심어둔 첩자를 통해 지훈이 주주총회에서 특별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그들이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것을.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한선주는 가장 극단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다. 유일한 목격자인 강민준을 없애는 것.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새벽, 어둠을 틈타 검은 그림자들이 펜트하우스에 접근했다. 강태민이 고용한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내부로 잠입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 역시 이 순간을 대비하고 있었다. 외부 침입 신호와 동시에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미리 배치해둔 경호팀과 침입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지훈은 유진과 민준을 데리고 비밀 통로를 통해 필사적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회사가 소유한 비밀 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강태민의 꼬리도 집요했다. 서울의 새벽도로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졌다. 가까스로 따돌렸다고 생각한 순간 막다른 길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민준이 붙잡혀 있었다. 별장에 미리 잠입해 아이를 납치한 것이었다. 어서 와, 형님. 이제 게임을 끝낼 시간이네. 태민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한선주가 최종 선고를 내렸다. 증거가 담긴 USB를 넘겨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총수직에서 사임하고 태민이를 후계자로 지목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은 다시는 해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그것은 지훈과 유진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악마의 최후 통첩이었다. 아들의 목숨과 죽은 연인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사이에서 지훈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유진과 지훈은 이 최악의 상황까지도 계산에 넣고 있었다. 유진은 이미 며칠 전 김민석 기자에게 USB 복사본을 넘기며 주주총회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자신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즉시 모든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해달라고 부탁해둔 상태였다. 지훈은 아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요구에 동의하는 척 연기했다. 그는 준비해둔 가짜 USB를 한선주에게 건넸다. 인질과 증거물이 교환되려는 그 긴박한 순간 김민석 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사방을 포위하며 현장을 급습했다. 같은 시각 YJ그룹 주주총회장은 술렁이고 있었다. 강지훈 총수가 나타나지 않자 의장석에 선 한선주가 그의 사임을 발표하려던 참이었다. 그녀가 승리를 선언하려는 순간 회의장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엉망이 된 몰골이지만 결연한 눈빛의 지훈이 유진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회의장의 모든 스크린과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켜졌다. 김민석 기자가 약속대로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오수연의 마지막 영상,
편지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물 섞인 호소와 함께 조작된 보고서와 한선주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선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증거를 확보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경악하는 한선주와 넋이 나간 강태민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괴물의 제국이 만인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강지훈은 연단 위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 대신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YJ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모두 인정하고 투명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약속했다. 연설을 마친 그의 시선이 군중 속의 유진을 향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다. 그 눈빛 속에는 안도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은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 같았다. 한선주와 강태민의 체포 장면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생중계되었고 YJ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혼돈의 중심에서 강지훈과 서유진은 그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기나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깊은 슬픔이 교차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뒤로하고 충직한 비서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던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아빠의 품에 안긴 민준은 한참을 울었고 그 눈물은 지난 5년간 부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을 허물어 내렸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오수연이 남긴 명백한 증거 앞에서 한선주와 강태민, 그리고 그들에게 부역했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기업 살인 은폐, 증거 인멸, 납치 및 살인 미수. 그들의 죄목은 무거웠고 법정은 그들에게 긴 징역형을 선고했다. 마침내 오수연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강지훈은 그녀의 이름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기업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들을 지원하고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를 기리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추모 방식이었다. YJ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강지훈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했다. 변명은 없었다. 그는 한선주가 구축해놓은 부패의 고리들을 모두 잘라내고 능력 있고 윤리적인 인재들을 등용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약속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상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 그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차가운 잿빛 도시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정원이 딸린 아담한 주택, 그곳에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빠, 더 빨리요. 7살이 된 민주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잔디밭을 힘껏 뛰어다니며 밝게 소리치는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었다. 아이는 그네를 밀어주는 지훈을 보채다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는 유진을 향해 달려가 와락 안겼다. 엄마, 이것 보세요. 무당벌레예요. 아이는 유진을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불렀다. 서유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가정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수연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과거의 자신처럼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역할은 민준의 엄마, 그리고 지훈의 아내였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서 비로소 가족이라는 완전한 행복을 찾았다. 강지훈 역시 변해 있었다.
일에만 파묻혀 살던 냉정한 CEO는 이제 없었다. 그는 아들과 눈을 맞추고 장난을 치고 사랑하는 아내와 저녁을 준비하는 평범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저녁 노을이 정원을 붉게 물들일 무렵 세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유진의 어깨를 감싼 지훈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두 사람의 무릎을 베고 잠든 민준의 얼굴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지훈은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를 찾아줘서 고마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진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그 자리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세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등대가 되어주었다. 비밀과 거짓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는 아마도 평범하겠지만 그래서 더욱 눈부시게 빛날 것이었다. 정원 가득 퍼지는 저녁 공기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